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금까지 꾸역꾸역 버텨왔던 민주당이 드디어 붕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게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선동 이거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안타깝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감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계속해가지고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이제 민주당이 개딸들을 앞세워가지고 지지율 한 35%대, 그게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한 3%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것도 10% 이렇게 이제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이 내성이 생긴 거죠. 민주당 바이러스라고 해야 될까? 그 민주당 바이러스의 내성이 생긴 상태입니다.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사드까지, 그리고 또 최근에 후쿠시마 처리수까지. 이건 1절만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지, 1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2절, 3절 하니까 어느 누가 도대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이 선동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 의학적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환자들한테. 그렇죠. 정신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딱 그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 있는 그 개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정신분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뇌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뇌절 증상을, 정신분열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원래 과거에도 좀 유명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과거에 독립투사가 환생한 것이다 뭐다. 이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이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이재명과 똑같은 독립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생년월일인가 이것까지 똑같다. 이거야말로 자기가 과거에 독립투사였던 근거다 뭐다.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의 생일조차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언제는 언제 태어났다라고 했다가 또 다른 때는 다른 때 태어났다라고 했다가 지도 지 생일을 똑바로 모르는 인간인데 못 넣으면 독립투사의 환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독립투사의 환생이 아니라 매국노 이완용의 환생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보니까 이번에 무슨 이재명이가 이런 데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전 70주년 한반도를 기념하는 이게 시민단체랑 종교단체가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데 꽤 많은 단체가 모였어요. 763개나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종교단체라고 해야 될지 사이비 종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아서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중요하다. 질 수는 없다. 평소 강력한 국방력과 국민의 총력을 모아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는 국력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래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결론이 뭐냐?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논리 구조를 이해해 보자면 근데 그거 자체 원래 불가능한 일이죠. 정신분열증 앓고 있는 사람의 논리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이 하는 그 얘기의 논리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일단 국방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방력을 우리가 갖춰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거.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력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무 말이나 그냥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재명이처럼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처럼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했던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완용이라는 겁니다. 이완용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저 멘트를 구체적으로 딱 저렇게 했냐 안 했냐 이거를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완용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전쟁보다도 아니 그냥 전쟁보다도 더 나은 게 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 딱 그러니까 이완용과 이재명의 논리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우연찮게 일치하는 거 아니겠냐.
뭐 우연찮게 일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한 번 얘기한 거를 가지고 이완용이랑 우리가 그 매국노인 이완용이랑 비교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과거에 2017년도에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사실 뭐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뇌절 증상을 보였던 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는 않아요. 2017년도에도 이제 그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자기가 좀 뒤처지고 있다. 문재인한테 좀 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부랴부랴 저렇게 좀 급한 마음에서 이게 정신분열이 좀 왔던 것 같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쫓기고 있다 보니까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쫓기고 있는 거냐? 그쵸. 이번에 뭐가 공개가 됐습니까? IAEA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이 조사 결과를,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모두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IAEA의 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뇌절 증상을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나마 온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강원이 또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의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의 우려가 크다. 그 다음에 또 전용기 이거 뭐 많이 좀 요즘 설치고 다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좀 많이 설치고 다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인지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 전용기 찾아보니까 진짜 막 전용기가 등장을 하던데 조금 더 열심히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빨리 망하겠죠. 무슨 얘기하는지를 보니까 IAEA 보고서는 뭐 로비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일본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같이 민주당에 있는 온건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원래 맛이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조차도 맛이 같다라는 평가를 받은 인간은 더 지금 맛이 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건적이었던 사람까지 맛이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만큼이나 급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IAEA 측에서 이 지금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선동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샘플을 IAEA는 물론이고 전 세계 각지 연구소에 보내 검증했고 모두에게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정말로 이렇게 일본이 뭐 IAEA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있는 연구소한테 싹 다 로비를 돌려가지고 모든 과학자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 대한민국의 한 3사람 정도를 제외해놓고 석윤열 등등 요 3사람을 제외한 모든 과학자들을 다 로비를 돌려가지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야,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일본이 무슨 뭐 세계 제패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가능한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조차도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IAEA가 얘기를 하죠. 트리튬이라는 것은 중국의 원전은 물론이고 한국, 미국 등 세계 많은 원전에서 예전부터 방류해 왔고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일본의 원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다음 주쯤 됐을 때 양이원현 등등 또 안민석 이런 인간들이 또 일본에 가가지고 또 뭐 시위 비슷한 거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방류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건데요? 일본 뭐 국회의원들이 막 한국에 와가지고 시위를 벌인다든지 우리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막 와가지고 시위를 벌였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기준치에 맞게끔 기준치 이하로 우리가 방류를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주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망상에서만 그게 없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좀 이번에 뭐 감동이라고 할까요? IAEA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순히 진실이니까 믿어달라가 아니라 왜 우려하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과학을 뭐 과학적인 팩트가 있는데 국민적인 두려움이 있으면은 설득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보거든요. 아니
과학적인 팩트가 있는데 국민들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그게 언어, 그 도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그냥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설득을, 뭘 가지고 도대체 설득을 한다라는 건데요. 설득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팩트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제외해 놓고 설득하자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들의 비에 맞추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IAEA 같은 이런 식으로 정확한 현실적인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설득을 하겠다. 뭐를 가지고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설득하겠다. 이 자세야말로 뭐겠습니까? 현재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가져야 되는 자세고 실제로 그런 자세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뭐 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선동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3번이나 그렇게 1절, 2절, 3절까지 했는데 4절까지 하겠다. 부처님도 3, 4번 정도만 봐주신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뭐 아마 제 기억에는 있는 것 같은데 3번 정도까지는 몰라도 4번째는 통할 리가 없습니다. 제발 좀 추하게 추잡하게 놀지 마시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